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어, 지나가는 아저씨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나가는 아저씨는 질문으로 첫 번째 질문으로 어, 상평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그냥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평형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셔도 바로 답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두 번째는요. 중화적정에 관련된 중화적정 실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키포인트는 바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중화적정 실험에서 적정 계산 요 실험에서 농도를 알아내는 이 적정 계산 요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그나마 좀 까다로운 게 요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네 번째가 지금 바로 요 물의 자동 이온화 지금 설명할 질문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지나가는 아저씨 질문은 화학 반응의 열출입에서 열량계 뭐 계산했었던 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그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25도씨에 0.01몰 염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산은 특징이 하나 있다면 얘는 강산인 거죠. 강산은 모두 이온화한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온화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HCl 한 개를 집어넣으면 얘는 수소이온 한 개와 염화이온 한 개로 물속에서 전부 다 이런 이온으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산은 이온화가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25도씨라고 한다면은 물의 이온화 상수값이 10-14승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런 기본 조건에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염산이 0.01몰 농도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수용액에서 염산이 0.01몰 농도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결국 수소이온도 0.01몰 농도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염화이온도 0.01몰 농도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농도는 항상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수소이온은 물속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로 있으니까 얘 결과는 0.01몰 농도 이렇게 갖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온화 상수값은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곱해준 값이 10-14승이니까 이때 하이드로늄 이온이 10-2승 몰 농도거든요. 곱했을 때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지금 모르잖아요. 이 모르는 농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y라고 해봅시다. 이 y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데 y랑 10-2승이랑 곱했을 때 10-14승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 y는 10-2승, 10-14승 요걸 계산해주면 결국 어머니가 10-12승이 된다. 그래서 y는 10-12승 몰 농도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쉽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염산을 집어넣어 줬을 때 수소이온의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넣어준, 그러니까 지금 수용액 속에 물의 자동이온화로 만들어진 수소이온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작은 양만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넣어준 수소이온의 개수만큼 고정돼 있다. 이렇게 수용액 속에 고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염산이 아니라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어 줬다면 이때 수소이온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수산화 이온이 고정돼 있다.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안 변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여기서 부피만 증가시켜. 그러니까 증류수만 부었으면 부피만 증가하게 되니까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묽어지게 되는 거겠죠.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부피에 따라 반비례가 되는 건데 NaOH를 넣어줬을 때 수산화이온은 고정이지만 수소이온은 고정이 아니에요. 얘는 외부로부터 넣어준 게 아니라 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물의 자동이온화, 즉 물의 동적 평형에 의해서 이 수소이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개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농도가 진해질 수도 있고 묽어질 수도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중화반응 양적관계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 풀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전에 알려줬던 그 문제를 푸는 그 단계들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써먹는지 그 써먹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자면요.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중화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이 중화반응에 대한 실험인데요. A와 B는 YOH 아니면 ZOH2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A고 뭐가 B인지는 몰라요. 이 상태에서 그림을 여기 그려져 있죠. 요 수용액에 보시면은 H2X가 담겨져 있는, 즉 산이죠. 산이 담겨 있는 수용액에다가 이제 차례대로 A와 B를 이렇게 넣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여기 보면은 수용액에서 요건 조건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는 뭐 어떠한 힌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의 요 조건이 만족돼야 문제를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강산 강염기란 뜻이에요. 모두 이온화된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부만 이온화되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면 전부 이온화가 된다. 이걸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양적 관계를 쉽게 풀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요. 어떻게 푸는 것이냐? A가 1가 염기인지 B가 1가 염기인지 그걸 찾으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혼합용액 속에서 양이온 대 음이온의 비율이 5분의 3, 5분의 3. 여기가 5분의 3이고 여기가 5분의 3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맨 첫 번째,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던 H2X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맨 첫 번째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은 당연히 2분의 1이죠. 수소이온이 2개 있으면 X이온은 당연히 하나씩만 있을 거기 때문에 이온화가 되면은 수소이온 2개씩 나오게 되고 X는 2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1개씩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2대1 비율로 있습니다. 근데 2대1 비율로 있는데 A를 넣어줬더니 여기다가 A를 넣어줬더니 여기에 비율이 5분의 3으로 변했대요. 여러분들 1가 염기를 첨가해주면 중화반응이 완료될 때까지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3번 용액이 중성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3번 용액이 중성이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지금 계속 A, B를 넣어준다는 건 산에다가 염기를 넣어주는 건데 3 용액에서 중성이 됐으니까 3 이전까지는 아직 중화반응 완료 이전이에요. 중화반응 완료 이전인데 A를 넣어줬을 때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이 바뀌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온의 숫자가 변하지 않으면 비율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이온의 숫자가 바뀌었다는 건 비율이 바뀌었다는 건 이온의 숫자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즉 A는 1가가 아니라 2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난 건데요. A는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A는 요 물질이 되는 거고요. B는 자연스럽게 둘 중 하나니까 요렇게 되는 거겠죠. 요거 다시 제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A와 B를 찾아냈습니다. 네, 너무 쉽죠? 자, 이랬을 때 이온의 숫자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온의 숫자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는데 모든 이온의 몰농도가 나오네요. 선생님이 저번 이론 시간에 얘기했듯이 몰농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양을 판단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온의 숫자, 몰농도를 이온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몰농도에다가 곱하기 부피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얘네 둘은 이온의 숫자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 B가 1가기 때문에 중화반응 완료 이전이니까 1가를 넣어줬으면 비율이 안 바뀌었죠. 즉 이온의 개수도 안 바뀌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 용액에 있는 총 이온의 숫자와 투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숫자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자면은 농도를 곱하기 부피를 해줘야 이온의 숫자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원 용액의 이온의 농도는 8이고요. 그 다음에 원의 혼합 용액의 부피는요 5mm에다가 V mm를 더한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V 더하기 5가 되겠고요. 이게 지금 뭐랑 같냐면 투 용액에서 5 농도를 가지는 이 농도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15mm를 더 추가했죠. 그러니까 V 더하기 20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V를 구해보자면 V를 얼마만큼 넣어줘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계산해주면 8V는 8, 5, 40이고 5V는 100이니까 넘어가면은 3V는 60이니까 결국에 V는 20mm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위에다가 다시 적겠습니다. V는 20mm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쉽죠? 이 문제는 그래서 V는 이렇게 해서 다 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문제에서 다음 구해야 될 내용들이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이 원 용액에서 양이온은 5개만큼 있고 음이온은 3개만큼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음이온은 누구밖에 없죠? 음이온은 X, 이가 음이온밖에 없습니다. 수산화이온은 음이온이긴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모두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양이온은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A가 이가라고 했으니 A가 이가를 넣어줬으니까 Z 이가 음이온만큼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얘는 이미 3개가 있다라는 걸 이미 확정 지었고요. 그러면 수소이온과 이 Z이온은 Z는 여기 Z는 이가 양이온이죠. 수소 1가 양이온이고 그럼 Z이온은 과연 몇 개가 들어있었냐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때 전하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가진 게 3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의 총 전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자연 숫자로 여러분들이 비율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얘가 만약에 1개가 있다고 하면은 얘는 3개가 있으면 되겠죠. 또는 얘가 2개가 있으면 얘는 1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처음에 3개만 있었으니까 결국 수소는 처음에 몇 개 있었다는 거죠?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6개가 있었는데 Z가 2개 들어갔다는 건 수산화이온이 4개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4개가 들어갔으면 수소이온은 몇 개가 남아야 되죠? 수소이온은 결국엔 2개가 남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개수를 보시면 5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맞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Z이온이 하나가 들어갔으면 수산화이온은 2개가 들어갔으니까 수소이온은 4개가 남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4개 1개 더하니까 5개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맞게 되는 거예요. X이온은 3개의 비율을 갖게 되고요. 3개의 비율. 그 다음에 비율입니다. 지금 정확한 개수는 다시 계산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Z이온은 1개의 비율을 갖게 되고 수소이온은 4개의 비율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봐서 알겠지만 V는 20mm였고 얘는 0.3 몰농도였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주면 정확하게 6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H2X가 즉 6몰이 들어간 거예요. 6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6개가 들어갔으니까 각각 2개씩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들어간 거고 얘는 8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온의 개수가 변하지 않고 B를 15mm까지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B는 몰농도가 나와 있어요. 몰농도가 나와 있으니까 0.4 몰농도에다가 곱하기 처음에 15mm만큼 넣어줬으니까 15를 곱해주면 4, 5, 20 그러니까 결국 6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YOH는 6개가 들어가게 되니까 6개가 들어가니까 Y는 추가로 6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6개가 들어가니까 결국 수소이온은 8개에서 수소이온은 2개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총 요런 형태로 지금 2용액에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용액에서 아까 계산했는데 수소이온은 8개, 2개, 6개 8개, 2개, 6개 있었다면 2용액에서는 수소이온이 2개가 되겠고 그 다음 Z이온은 이제 변하지 않았으니까 Z이온은 마찬가지로 계속 2개인데 Y이온이 6개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이온은 처음에 넣어줬던 그대로 6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더했을 때 개수는 어떻게 돼요? 개수는 변하지 않았죠. 전체 개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맞게 계산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몇 미리를 더 넣어줘야 결국엔 이 X미리만큼 넣어줘야 중화 반응이 완료가 되냐? 근데 지금 여기서 수소 2개만 더 넣어주면 되니까 Y는 결국 YOH는 2개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4에다가 뭐를 곱하면 V를 곱했을 때 그래서 X만큼 밀리리터죠. 그러니까 X를 곱했을 때 2개가 나오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X는 5mm가 된다. 5mm가 된다. 그래서 X는 5mm가 되고 아까 V 구했을 때는 20이었죠. 그래서 20분의 5가 되겠고요. A만 구하면 되는데요. A는 너무 쉽죠. 우리가 여기서 5mm를 넣어줬을 때 Z가 2개가 들어갔어요. 5mm를 넣었을 때 Z가 2개 들어갔으니까 얘는 몇 몰 농도냐? 그러면은 A 몰 농도에다가 5를 곱했을 때 2개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 5분의 2, 즉 0.4 몰 농도가 된다. 그래서 10분의 4 곱하기 20분의 5 곱하기 10분의 4 하면은 4, 15 이렇게 돼서 10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 자, 요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차근차근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온을 카운팅하는 능력인데요. 여기 맨 처음에 이온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구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 요 부분이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을 줬잖아요. 5개, 3개라고. 이때 실제 음이온이 6개 들어있으니까 Z이온은 몇 개, 수소이온은 몇 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카운팅을 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것도 똑같이 중화반응 양적관계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풀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똑같은 그 시작 물질인 NaOH 10ml씩 들어있는데요. 이 NaOH는 X 몰농도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하나는 기억 넣어주고 하나는 니은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기억하고 니은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1가산과 2가산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랬을 때 누가 1가를 넣어줬고 누가 2가를 넣어줬냐 그건데요. 결국은 요즘에 나오는 수능 문제는 전부 다 1가를 넣어줬냐 2가를 넣어줬냐 이걸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도 넣어주지 않았을 때 혼합용액이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은 1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NaOH만 넣어줬을 때 10ml일 때 1이니까 곱해주면은 모든 이온에, 그러니까 결국 10개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 5개랑 수산화 이온 5개.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여러분들 그 파악하는 힌트가 되겠고요. 아무것도 안 넣어줬을 때 모든 이온의 몰농도가 1이니까 여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NaOH의 농도가 1이 아니라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다 합친 게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면 10개니까 나트륨 이온 5개, 수산화 이온 5개가 들어있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넣어줬는데 모든 이온의 몰농도가 2분의 1이고 얘는 5분의 3이죠. 자,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자, 여기서 이게 보시면 얘는 10분의 5고 얘는 10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더 많이 감소했냐? 농도가 누가 더 많이 감소했습니까, 여러분들? 나. 결국 기억을 넣어준 나가 훨씬 더 많이 농도가 감소했죠. 10분의 6보다 10분의 5가 훨씬 감소했잖아요. 같은 부피만큼 넣어줬는데 더 많이 농도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그 무슨 소리냐? 결국 이가를 넣어줬을 때 이온의 숫자는 줄어들고 부피도 증가하니까 농도는 더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런데 1가를 넣어주면은 이온의 개수는 그대로지만 부피는 줄어들어서 농도가 감소하게 돼요. 하지만 얘는 이온의 숫자까지 줄어드니까 훨씬 더 감소하는 거죠. 결국 기억은 이가산이 들어가게 된다. 이가산이 들어가야 농도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논리적인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결국 다 니은에는 이렇게 일가산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쉽죠? 이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렸던 이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결국 여기 모든 이온의 몰농도, 모든 이온의 몰농도와 그 다음에 첨가 용액의 부피,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무조건 감소하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감소하고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을 살펴봤을 때,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 같은 부피만큼 넣어줬을 때에는 이가가 훨씬 더 많이 농도가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 기억이 H2B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농도가 2분의 1이었다가 3V까지 넣어주니까 또 2분의 1이 됐어요. 지금 여기 이가를 넣어줬을 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화반응 완료된 이후에 다시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그 이전에는 원래 있었던 것만큼 다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결국 V와 3V 사이에 중화반응이 완료된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여기는 중화반응 완료된 이후거나 중화반응 완료된 시점이 되겠고 V는 중화반응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A가 5분의 3보다 작다고 되어 있어요. 5분의 3보다 작다라는 것은 지금 A의 시점은 바로 이쪽쯤 작아지죠. 작아지면서 여기가 중화반응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얘네 둘, 그러니까 H2B와 HA의 농도는 그러니까 얘네들의 몰농도는 각각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NaOH가 X 몰농도가 아니라 얘네들이 X 몰농도였네요. 얘네들이 X 몰농도였고 여기서는 이미 몰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이 X 몰농도로 다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적어도 여기 사이에서 중화 반응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mm만큼 넣어줬을 때 지금 V가 1mm라고 하면은 중화 반응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 예를 들어서 0, 0, 0, 0, 1 넣어준 순간 중화 반응이 완료됐다고 해봅시다. 근데 같은 몰농도면은 얘는 그것보다 2배를 넣어줘야 중화 반응이 완료가 돼요. 얘는
1mm만 넣어도 수소가 2개씩 들어가는데 이 1mm를 넣으면은 하나씩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결국 2배가 되려면은 2.00000000 뭐 2mm 정도 돼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EV를 넣어줬을 때는 절대 중화 반응이 완료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EV 때 다는 결국 여기 V, 여기서는 중화 반응이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5분의 3만큼 몰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중화 반응이 완료가 안 됐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우리가 농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개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가 지금 총 1개고 1개에다 곱하기 1개 곱하기 그 부피가 10ml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온의 총 개수는 10개인데, 이게 1가 산을 넣어줬을 때는 이온의 개수가 안 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5분의 3 농도에다가 곱하기 혼합용액의 부피는 지금 10 더하기 V만큼 넣어준 거니까 이게 곧 10개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죠. 자, 이거를 구해보면요, 양쪽에다가 5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곱해주면은 3V는 50이니까 넘어가면은 3V는 20이니까 결국 V는 3분의 2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뭔가 숫자가 이상한데 잘못 풀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3분의 20 맞습니다. 그래서 V는 3분의 2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3분의 20을 구했는데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또 여기는 힌트가 제대로 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에서 이과에서 좀 써먹어 봐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걸 한번 써먹어 보자. 이제부터 바로 이온 카운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 때 3V만큼 넣어줬을 때 지금 몰농도가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V가 얼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3V가 바로 20ml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ml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 처음 NaOH가 10ml 있었으니까 혼합용액은 총 30ml만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혼합용액 속에서는 총 30ml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이온의 몰농도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15개의 이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들어있는 이온은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중화반응 완료 이유니까 여러분들 예상을 해보자면 나트륨 이온, 구경권 이온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가양 이온인 H2B를 넣어줬으니까 당연히 비이가 음이온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 당연히 수소 이온이, 이렇게 3개의 이온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15개 중에 누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아냐? 이온 카운팅을 이제부터 해보는 겁니다. 나트륨 이온은 처음부터 5개밖에 없었어요. 얘는 구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넣어준 것도 없고 시장용이기 때문에 5개에서 변하지가 않았죠. 자, 그런데 나트륨 이온이 5개 있었다는 건 맨 처음에 수소 이온이 5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중화 반응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수산화 이온이 5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B는 이가 음이온이니까 2.5개가 들어가야 중화 반응이 완료되겠죠. 그래서 B는 2.5개가 확실히 들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5개랑 2.5개에서 15개에서 빼주면 총 7.5개가 있잖아요. 7.5개가 지금 요 B이온과 수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B이온이랑 수소이온은 이가산이기 때문에 1대2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소이온이 2 비율로 있고 그 다음에 얘가 1 비율로 있는 거죠. 그 7.5개가 2대1 비율, 그러니까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각각 2.5개, 한 개가 2.5개라고 한다면은 결국 여기에 2.5개가 더 있고 수소이온은 5개가 더 있으니까 결국 수소이온은 여기 5개, B는 2.5개, 2.5개 더하니까 총 5개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이온이 들어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20ml를 넣어줬을 때 B는 5개가 들어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ml가 들어있을 때 구경권 이온이 5개가 들어있었으니까요. X 몰농도는 여러분들 사실 X 몰농도는 별로 구할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y니까요. y니까 결국에 수소이온은 결국에 여기까지 총 수소이온은 10개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ml에 10개. 그런데 똑같이 다 해서 얘는 이번에 HA를 집어넣죠. HA를 집어넣었을 때 얘도 똑같이 20ml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여기 3분이 되는 영역 Y를 구해주는 거니까 20ml 넣어줬을 때 얘는 농도는 똑같고 일가산이니까 얘는 수소이온이 5개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수소이온 5개가 들어갔는데 나트륨 이온 5개랑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5개가 들어있으니까 결국 중화반응이 완료가 된다. 중화반응이 완료가 되니까 결국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는 나트륨 이온 5개랑 일가음이온 5개가 들어있어. 총 10개가 들어있게 되겠죠. 10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30ml만큼 혼합 용액의 부피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정답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처음 봤을 때는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해설을 보고선 이 문제를 이렇게 간단한 거였네 이렇게 이해한다면 정말로 다행인데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서 이 힌트를 잘 보시고요. 여기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선생님이 시험 문제 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용해야지만 방금 풀었던 그런 힌트들을 이용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번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 준비 잘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